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있는 부일중학교 3학년으로 로봇공학자의 꿈을 키우고 있는 김민규입니다. 로봇공학자가 제 꿈인 만큼 여러분께 로봇공학자로 가는 중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은 생각, 즉 아이디어입니다. 저는 3년 전인 초등학교 6학년 때 형을 따라 소년중앙과 메이커 교육실청에서 진행한 영메이커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서 텍스트 기반의 프로그래밍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 영화를 좋아하고 특히 SF 영화를 즐겨보던 저는 작품을 구상하며 SF 영화 시리즈에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주인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떠올린 SF 영화 시리즈물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아이언맨을 떠올리게 되었고 저와 같이 이 아이언맨을 떠올린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로봇을 떠올린 저는 지킴이 로봇을 제작하겠다는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지금 보고 계신 계획서가 그때 제출한 계획서입니다. 지금 보면 허접하고 간단한 계획서로 보이지만 당시 초등학교 6학년으로 로봇 제작에 큰 꿈이 담겨 있었고 이 계획서가 메이커로서 첫 시작이었습니다. 참고로 메이커는 무엇인가를 만드는 사람을 이야기하며 전 세계적으로 메이커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창한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무언가를 만드는 보는 게 중요한 만큼 모두 한번 도전해 보기를 바랍니다. 지킴이 로봇의 제작은 아크릴을 잘라 이어붙여 만든 몸체에 모터와 바퀴를 연결하였고 8초마다 90도씩 회전하며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 30cm 이내의 물체가 감지되었을 경우 스피커에서 경보가 울리고 서버모터에 부착된 팔이 회전하도록 프로그램하였습니다. 지킴이 로봇은 스스로 회전하며 침입자를 감지해 경보와 동작으로 침입자의 존재를 알려주는 로봇입니다. 사실 지킴이 로봇 제작 당시 저의 프로그래밍 실력은 삼성전자 사회봉사단에서 지원하는 교육에 참가해 배웠던 스크래치, 코드인화 같은 블록 기반의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식이 다였습니다. 텍스트 기반의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서 로봇의 움직임을 위한 프로그래밍에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외에 가장 힘들었던 건 바로 아크릴을 자르고 센서가 위치할 자리에 구멍 뚫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 혹시 아크릴을 이용해 무언가를 만들게 된다면 아크릴의 두께에 대한 많은 고민과 함께 커터칼 대신 아크릴 칼이나 핸드드릴의 이용을 권합니다. 아니면 편하게 3D 프린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죠? 어쨌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며 3개월의 제작 과정을 거쳐 로봇을 완성할 수 있었으며 영메이커 페어에 참석해 지킴이 로봇을 관람객들에게 직접 시연하고 설명하며 보람을 느꼈고 그간의 힘들었던 기억 또한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어에 참여한 덤으로 당시 저의 귀여운 모습이 담긴 기사가 소년중앙에 실리기도 하였습니다. 로봇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은 로봇을 직접 제작해보며 로봇 제작에 대한 흥미와 관심으로 더욱 커졌고 로봇공학자로 유명한 데니스 홍의 강연을 직접 찾아가 듣게 되면서 로봇공학자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지금은 로봇공학자의 꿈을 조금씩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로봇공학자는 크고 작은 부품과 장치들을 연구, 개발하고 하나의 로봇으로 조립하여 만드는 일뿐만 아니라 개발, 운용, 정비, 수리하는 사람들도 로봇공학자라 할 수 있습니다. 로봇을 기계장치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저는 실제 로봇을 제작하며 로봇을 움직이는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중학교에 입학한 후엔 아두이노 동아리에 가입해 동아리 활동을 했고 2학년 때는 동아리장을 맡아 소프트웨어 동아리로 동아리명을 변경하고 활동 영역을 더욱 넓혔습니다. 보편적인 주거 형태인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인 층간소음 문제 해결 방안 연구로 인천광역시 미래메이커 동아리에 선정되었고 이에 대한 연구를 1년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연구의 시작은 소리의 세기를 측정해 층간소음의 정도를 알려주는 층간소음 측정기를 제작하는 것이었지만 층간소음 발생에 관련된 자료조사 및 탐구를 통해
층간소음의 주 원인이 아이들의 뛴, 발걸음 소리가 7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뛴, 발걸음으로 발생한 소음은 저주파 진동에 의해 전달되고 충격력이 크고 지속시간이 긴 소리인 중량 충격음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리뿐만 아니라 진동의 측정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정확한 층간소음을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 소리와 진동을 함께 측정하는 층간소음 측정기를 제작하는 것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층간소음 측정기는 아두이노 보드, RGB LED, 소리 센서, 진동 센서 등을 이용하여 소음과 진동의 발생 기준을 정해 측정값이 위치하는 구간과 조건에 따라 부저가 울리고 점등되는 LED 색의 변화를 주어 층간소음의 정도를 알 수 있도록 프로그램하였습니다. 소음은 20dB, 25dB를 기준으로 하고 진동은 있고 없음으로 나누어 소음과 진동을 결합한 조건에 맞춰 6가지의 층간소음 발생 알림이 발생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사진이 프로그램 업로드 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소음의 반응에 LED에 불이 들어와 있는 모습으로 정상 작동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의 정상 작동을 확인한 다음 측정기 케이스 제작을 위해 동아리원들과 3D 프린터를 직접 조립하고 CAD 프로그램을 이용해 케이스를 모델링하여 조립한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였습니다. 출력된 케이스에 피지컬 보드인 아두이노 보드와 센서 등을 장착하고 서로 연결하였으며 프로그램을 업로드하여 층간소음 경보 알림이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케이스 제작 과정 중 3D 프린터를 사용할 때 CAD 프로그램을 이용해 설계를 하여 실제 출력을 해보면 수치 계산이 잘못되어 예상보다 크기가 크거나 작아 크기를 조정해야 했고 센서나 LED 등의 위치가 제대로 위치하지 않아 재설계하여 다시 출력하기도 하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수치 계산의 중요성과 결과물에 대한 많은 고민을 담아 제대로 된 설계를 해야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인천의 명문 부일중학교에서는 매년 여름방학이 되면 주변 초등학생들을 초청해 과학과 수학을 중심으로 체험 수업을 하는 부일창의 공간 캠프를 개최합니다. 주로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진행하시고 과학, 수학 동아리에 소속된 부원이 진행을 돕거나 체험 부스를 운영하게 되는데 작년의 경우 선생님들의 배려로 한 교실을 제가 소속된 소프트웨어 동아리가 할애받아 체험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참여한 초등학생들에게 3D 모델링 프로그램인 팅커캐드의 사용법을 알려주고 자신의 이름표를 직접 설계해보는 활동을 구성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원활한 수업의 진행과 함께 주어진 시간에 맞춰 학생들에게 출력된 이름표를 나눠주기 위해 미리 다양한 도면들을 설계해보고 출력 시간을 체크하였습니다. 이때 미래메이커 동아리의 층간소음 경보 알림이 연구를 진행하며 케이스를 다양하게 3D 모델링 해보았던 경험이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남에게 알려주는 수업을 하며 보람과 함께 한 뼘 더 성장한 나 자신을 느낄 수 있었고 함께 해준 동아리원들과 기회를 만들어주신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뉴스를 통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며칠 전 미국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 위층 부부를 살해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렇듯 층간소음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전 세계인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사건, 사고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며 문제의 심각성 또한 커진 것 같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도 매일 층간소음 안내방송을 할 정도로 현대사회의 큰 문제점 중 하나입니다. 이런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고민은 단순한 측정과 알림의 층간소음 측정기를 넘어 층간소음을 줄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까지 이어졌으며 층간소음의 주 원인인 아이들의 뛴, 발걸음에서 아이들에게 친숙하고 주의력을 높일 수 있는 로봇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지킴이 로봇의 제작 경험과 층간소음 측정기를 결합하고 사물 인터넷과 앱을 이용해 효과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하였습니다. 로봇의 형태는 3D 모델링을 통해 구상해 보았고
로봇의 움직임과 측정, 경보 알림은 알고리즘을 작성하고 프로그래밍하였습니다. 로봇은 직선, 즉 정해진 경로나 로봇 청소기처럼 랜덤하게 움직여 층간소음을 측정하며 층간소음 발생 시 원인자에겐 발생 경보를, 보호자와 관리인에겐 발생 알림이, 데이터베이스엔 정확한 발생 정보가 저장되게 됩니다. 층간소음 발생을 감지한 로봇의 원인자에 대한 1차 제지를 통한 자발적 자제와 보호자와 관리인을 통한 2차, 3차 제지로 층간소음 발생을 줄이고 발빠른 제3자인 관리인의 개입과 저장된 정확한 발생 정보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 또한 효과적으로 줄여 행복한 공동주택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현재 제작한 프로토타입은 로봇의 몸체는 밀폐 용기를 이용하였고 피지컬 보드인 아두이노 보드와 센서, 모터, 바퀴 등을 연결해 제작하였으며 앱 인벤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호자와 관리인을 위한 앱을 각각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파이어베이스를 이용하여 측정값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스템의 흐름도를 보시면 먼저 아이들의 뛴, 발걸음 등의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로봇이 이를 감지하고 원인자에게 경보로 1차 제지를 하게 됩니다. 측정된 소음 발생 정보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이용해 보호자, 공동주택 관리인, 데이터베이스로 전송됩니다. 층간소음 발생을 확인한 보호자와 관리인은 원인자에게 2차, 3차 제지를 하게 되며 정확한 발생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분쟁 발생 시 자료로 사용되게 됩니다. 다음은 층간소음 감소 시스템을 실제 구현한 영상입니다. 층간소음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아직 미완성인 프로토타입이긴 하지만 작동되는 영상을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로봇을 이용한 층간소음 감소 시스템은 저를 영메이커로 이끌었고 학교에 아두이노 동아리를 만들었으며 작년 공모전에서 고등부로 저와 같은 상을 먼저 수상한 제 친형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였고 제가 로봇 부분을, 형이 시스템 부분을 담당해 프로토타입까지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별도로 저는 로봇 쪽의 연구를, 형은 시스템 쪽의 연구 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 발전된 결과를 얻고 다시 합쳐지는 모습도 기대해 봅니다. 로봇을 이용한 층간소음 감소 시스템은 층간소음과 이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과 분쟁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탐구를 통해 로봇의 설계, 움직임과 측정 알고리즘 구상, 프로그래밍, 앱 제작,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을 배우고 익힐 수 있었습니다. 이제 로봇은 SF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예로 무엇이 있을까요? 이미 산업용 로봇은 여러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로봇 청소기나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우리의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들의 겉모습만을 로봇으로 평가하거나 기계장치와 작동 원리만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로봇을 움직이고 정해진 일을 하게 하는 인간의 뇌의 역할을 담당하는 소프트웨어인 프로그램 과정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아이언맨에 탑재된 자비스를 모두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만약 아이언맨에 자비스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로봇의 소프트웨어도 로봇의 하드웨어만큼 아니면 그 이상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봇과학자를 꿈꾸며 기계장치의 작동 원리를 공부하기 위해 기계공학을 전공하려 했던 저에게 프로그래밍 등 소프트웨어를 통한 여러 경험은 공부해야 할 다른 분야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또한 층간소음 문제처럼 사회 문제를 로봇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시스템으로 해결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동안 피지컬 보드와 프로그래밍으로 만든 여러 작품과 제작 경험을 나누기 위해 페어나 페스티벌 등에 참여해 사례를 발표하거나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다른 사람들의 작품을 보며 새로운 아이디어도 얻는 등 소통과 발전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미래의 저를 상상하며 작년 미술 시간에 그렸던 로봇공학자가 되어 있는 제 모습입니다. 그림 솜씨는 형편없지만 로봇공학자를 나름 잘 표현한 것 같은데 모두들 같은 생각이시겠지요? 아마도 앞으로 다가올 내일, 모레,
그리고 미래의 제 모습은 로봇과학자의 꿈에 다가가는 중이거나 로봇과학자의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모두를 아우르는 로봇과학자 김민규로 성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